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파운드리 5나노 공정과 관련한 삼성과 TSMC의 경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5나노 공정과 관련한 뉴스를 전해드리기 전에 간단히 삼성과 TSMC 파운드리 공정 로드맵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부터 하겠습니다. 이 삼성은 현재 7나노 공정으로 최신 AP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5G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5G 칩 같은 게 7나노 EUV를 활용한 공정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7나노부터는 EUV를 활용한 공정입니다. 극자외선 공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극자외선 강원은 이전 공정이죠. 불화아르곤 공정보다는 파장이 짧아서 더 미세한 패턴을 새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첨단 공정입니다. 이제 5나노 공정을 보겠습니다. 삼성은 올 4월에 5나노 공정 개발을 끝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5나노 공정을 활용한 제품 양산은 2020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죠, 하겠다는 게 삼성 입장입니다. 그리고 3나노 공정으로 제품 양산은 내후년인 2021년부터 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게 있는데요. 이 삼성이 내년 2020년에 5나노, 2021년에 3나노 제품을 양산하겠다고 해서 꼭 그 일정대로 실제 제품 양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파운드리의 제품 양산은 파트너인 팹리스가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으로서는 내년에 5나노 공정으로 제품 양산을 할 수 있어도 팹리스가 굳이 5나노 공정을 활용한 칩을 설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제품 양산은 계획보다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이런 팹리스와 파운드리 비즈니스 구조를 한번 다시 머리에 담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TSMC 로드맵입니다. TSMC도 현재 7나노 공정으로 최신 AP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는 5나노 공정은 내년 초, 그리고 현재 연구 개발을 시작한 3나노 공정은 빠르면 2021년, 늦어도 2022년에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로드맵대로만 된다는 가정을 하면 삼성이 TSMC보다 약 반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빠르게 3나노를 양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를 머리에 입력해 놓고 다시 처음 주제인 5나노 공정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5나노 공정은요, 기존 7나노 공정보다 칩 성능은 최대 한 10%, 전력 효율은 25% 높일 수 있습니다. 삼성이 2030년 비메모리 분야 1등이 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달성할 핵심 기반이 될 공정이 바로 5나노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대만 디지타임스 등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삼성이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ARM,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업체 시노쉽스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파운드리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그 5나노 공정 기반인 5나노 공정 기반으로 만든 차세대 서버 프로세서인 헤라클레스 개발에 협력한다는 게 그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서버 프로세서는 서버를 작동시키는 데 두뇌 역할을 하는 중앙 처리 장치 CPU로 인텔이 시장을 독점해 왔습니다. 이 삼성이 개발에 뛰어든 헤라클레스는 ARM의 차세대 프로세서 제품의 코드명입니다. 이 삼성은 이번 협업으로 서버용 프로세서 반도체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버 시장은 앞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인데요.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수요와 맞물리면서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으로서는 이번 협업을 통해서 삼성의 5나노 공정을 활용해 고성능 CPU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삼성이 ARM, 시노쉽스와 함께 5나노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낯선 업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시노쉽스인데요. 어떤 회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노쉽스는 이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 분야에서 톱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ARM하고는 좀 다릅니다. ARM은 반도체 설계도를 파는 기업이고 시노쉽스는 설계하는 툴, 그러니까 설계하는 데 필요한 그 프로그래밍을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집을 한번 생각해보고 개념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집을 만들기 위해서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팹리스죠. 이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건설업자 격인 파운드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노시스와 ARM은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입체화시켜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을 합니다. 이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다리를 놔주는 파트너라고 보면 됩니다. 서버 프로세서, 서버 CPU 같은 경우에 팹리스가 뭐 인텔이나 AMD 같은 경우가 되겠죠. 파운드리는 그 삼성과 TSMC가 있다면 이 두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업자 사이에서 설계 자산을 파는 쪽은 ARM, 그리고 설계 툴을 파는 쪽은 시놉시스라고 보면 됩니다.
이 팹리스가 5나노 제품을 만들고 싶으면 삼성의 5나노 공정에 맞춰서 시놉시스가 이 공정에 맞춘 툴을 팹리스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시놉시스가 하게 되는데요. 팹리스 입장에서는 파운드리와 일하기 쉽도록 시놉시스로부터 설계하는 툴을 제공받아서 손쉽게 5나노 설계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시놉시스, Arm이 삼성 파운드리 공정에 최적화된 설계도와 설계 툴을 제공한다고 해서 이들이 TSMC와 일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놉시스 Arm은 삼성 공정에 최적화된 제품도 만들겠지만 TSMC 공정에 최적화된 것도 만듭니다. 가령 Arm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rm 입장에서는 자신의 설계도를 쓰겠다면 어떤 업체에도 반도체 설계 자산을 팔게 됩니다. 그 결과 팹리스 입장에서는 그 삼성과 TSMC에 최적화된 그 설계 자산 중에서 뽑아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지가 더 많아져서 자기 쪽에 더 맞는 것을 비교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팹리스 입장에서는 또 편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한 발 앞서 ARM 시놉시스와 협력을 해서 이들이 삼성 파운드리 공정에 최적화된 IP와 설계 툴을 팹리스에 TSMC보다 빨리 제공하게 되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TSMC와 협업에 따른 제품보다 한 발 앞서 공정 개발이 진척돼 있으면 아무래도 팹리스 입장에서는 삼성 파운드리와 손잡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삼성 파운드리 공정에 최적화된 설계 자산과 툴이 있으니까 설계도를 그리기 더 쉬워지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삼성이 5나노 공정과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설계 자산 업체 ARM 그리고 최고의 설계 툴 업체 시놉시스와 손잡았다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아마 TSMC도 삼성의 이번 협력 체제 구축에 자극을 받고 최고 기업들과 스크럼을 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이 ARM과 이 시놉시스와 같은 기업의 동향을 잘 체크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쪽이 결국 삼성이냐 TSMC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 파운드리 패권의 방향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